여러분,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참 피눈물 나는 것 같아요. 피눈물. 왜냐고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직장도 달랑달랑, 월급도 달랑달랑 하는 판에 이제 전셋집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요. 사실 아빠 찬스가 있는 사람이나 부모 찬스가 있는 사람은 전세를 쉽게 구하고 또 심지어 아파트를 사서 나갈 수 있겠지만, 부모 찬스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결혼한다고 할 때는요,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전세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더 주면 되겠죠, 당연히. 근데 기존의 시세, 그러니까 기존이라고 하면 이게 임대차 보호 3법 나오기 전,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하고 비교하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문정동 법조타운입니다. 송파구입니다. 여기에 가까이 있는 랜드마크가 힐리오시티예요. 힐리오시티라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요, 여러분, 전세값이 장난 아니게 올랐습니다. 장난 아니게. 뭐 불과 한 1년 전까지도 안 가도 돼요.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전세값이 힐리오시티 5억 8천만 원, 5억 9천만 원이면 들어갔거든요. 지금은요, 뭐 7억 9천, 8억 안 주면 안 돼요. 7억 9천, 8억 안 주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59제곱미터가 말입니다. 그러면 신혼부부 입장에서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7억 8억이 있어야 되는데, 야 이게 가능할까요? 5억이면은 어떻게 전세자금 대출 받고 직장 대출 받고 그동안 부부가 모아놓은 합치고 이러면 들어갈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8억이면 이게 상황이 다르죠. 아무리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 해도 이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들은요,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하기사 뭐 저도 신혼을 시작할 때는 다세대 주택에서 시작하다가 빌라에 또 전세 갔다가 나중에 아파트로 전세 받다가 저도 그렇게 움직여 다녔으니까 뭐 그게 뭐 특별하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돈이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에 가는데도 너무너무 비싸졌다는 게 문제죠. 너무너무 비싸졌다는 게. 임대차 보호 3법이 되고 나서부터는 지금 전세값이 장난 아니게 올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요. 이렇게까지 마구 올라가거든요.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 기울기 보면 진짜 엄청나죠. 전세값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만큼 서울의 전세값은요, 인정사정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인정사정 없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임대차 보호 3법이 통과되고 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서울에도요, 희한한 현상이 하나 벌어질 거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고요? 똑같은 평수야. 힐리오시티에 예를 들게요. 힐리오시티에 59제곱미터 똑같은 평수예요. 어떤 사람은 5억 8천에 전세가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 3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상한선이 5%밖에 못 올립니다. 그것도 2+2 앞으로 4년은 더 살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 지금 이제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들어가려고 하면 8억을 줘야 돼요. 8억을. 이게 어떤 거는 5억 8천, 어떤 거는 8억. 이렇게 이원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똑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처럼 과연 그 표를 얼마나 가져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30대가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이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세가 연장이 돼서 4년은 더 연장이 되는, 4년 동안 이제 열심히 벌어서 올려주는 거 마련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새로 이제 결혼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출산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안 그래도 출산율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난리잖아요. 0.98까지 떨어졌잖아요.
세계 최저 출산율이잖아요. 여기에서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원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집주인은 또 어떻게 해요? 집주인도 혼란스럽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기는요. 임대차 3법이 법이 통과돼도 그 전에 올리는 것도 이거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기존의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기존의 집에 이제 지금 2년 살았어. 이제 계약이 만료됐어. 나가달라고 이야기해. 근데 나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잘 몰라요. 게다가 올려달라고 해. 그럼 올려달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3억에 있는데 5억으로 올렸어요. 올려달라고 했을 때 이거 돼?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헷갈려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 실거주 증명을 내가 들어가 살고 싶었다고 하면 이거 괜찮대? 그럼 실거주 증명을 어떻게 하죠? 뭐든지 지금 명확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확한 게. 그러니 이게요. 결국은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도 혼란. 그리고 집주인에게도 혼란. 그리고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더 혼란스러운 거는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집을 사놨어요. 나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난 지금 전세에 살아. 전세에 살면서 빨리 모아서 그 집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저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먼저 사는 거야. 그리고 전세금을 받아 나 그거 갖고 전세 살아. 그러면서 돈 모아서 그 전세금 내줄 때쯤 되면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나가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서 인테리어 다시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내 전세금은 올라갈 거고 그 전세금은 어떻게 해요?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이게 정부 정책이 확실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커요. 여러분.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이게 어떻게 될란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 정책의 신뢰가 점점 깨져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게다가 전세를 똑같은 평수 똑같은 동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6억을 내고 어떤 사람은 8억을 내고 이것도 이제 불협화음의 소치고 불만의 어떤 기류로 계속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결국은 또 하나의 어떤 편가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